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정치와 시민이 만났다. 김광진, 안진걸이 함께합니다. 시민의 정치. 김광진, 안진걸의 시민의 정치. 매주 수요일에 고정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엔 저희가 드디어 안진걸 처장의 면도기 찾아주기 특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직접 김광진 의원실로 도저히 자기가 안 찾아가니까 지금 3주째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그 김광진 의원실로 안진걸 처장 면도기 찾기. 충전료 받아야 되는데, 충전료. 그러니까요. 전기세 받아야 되겠어요. 예? 예. 자, 오늘도 어김없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저희 방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두 번째 김광진 의원실에서 면도기 특집을 하게 됐습니다. 상태가 안 좋아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면도기도 찾아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땀 흘리셨다. 땀 흘리셨다. 네. 화장실 갔다 왔어요. 네, 아침에 일찍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우리가 매주 금요일에 쾌걸 진보를 해요. 쾌걸 진보. 진보의 쾌걸들이 나와서 하는데 매주 수요일은 바꿔야겠어요. 쾌변 진보로. 네네, 쾌변의 정치. 근데 뭐 육회, 상쾌, 통쾌를 외치는 정청래 의원님도 계시는데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이렇게 누고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네, 좋습니다. 네, 건강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 뭐가 있죠, 의원님? 영한네이처에서 나온 마카산삼.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저희 팟짱 서포터즈. 네.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산삼으로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네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소와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네, 저도 팟짱 녹음하기 전에 마카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가 2달 정도 아팠잖아요. 그때도 계속 후원을 해주시던 마카산삼. 페루의 마카와 한국의 산삼이 만나서 마카산삼. 영한네이처 마카산삼. 우리 박정호 기자가 굉장히 고생을 2달 동안 했었는데요. 지금 옆에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오마이뉴스는 전천후입니다. 요즘 워낙 마카산삼이 많이 유사상표가 나와가지고 영한네이처를 검색해야 되는 거 꼭 아시죠? 네, 그러니까요. 한번 드셔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그냥 흔드는 걸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아 보이네요. 이거 뭔지 모르지만. 네, 자, 저희가 어찌됐든 영한네이처 같은 그리고 풍무양꼬치 그리고 착한 콜 서비스 이런 후원자들의 힘으로 팟짱을 밀어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함께 만드는 방송이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른 아침이라 입이 좀 덜 풀렸어요. 우리가 그래도 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우선 교과서 문제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원래 5일이 확정고시인데 이틀 땡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가 오전 11시에 확정고시 강행을 선포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님들이 저녁 7시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철야 농성을 벌였는데요. 만약 박근혜 정부가 내일 역사국정교과서 고시를 강행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내일 국민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할 것이 아니라 국정교과서 포기선언을 하기 바랍니다. 이 교과서를 앞으로 이제 내일 확정을 하면 이제 국정교과서 작업이 시작되는 것인데요. 그 기간이 1년여밖에 안 됩니다.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1학기 교과서를 만드는데 1년 6개월 걸립니다. 지난번에 교학사 교과서 2년 동안 준비했는데 부실이 2,200개였어요. 근데 1년 동안 이걸 어떻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졸속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좀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의원님들 사이에서 좀 어떤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5일날 이제 확정 고시를 하는 건데 아시는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2일까지 의견을 전달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뭐 기사에 나온 것처럼 팩스도 다 꺼놔버리고 그러니까요. 이메일도 받지도 않고 전화도 불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국민들이 의사를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난번 우리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도 곳에 오셨습니다만 비밀 TF를 이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예비비를 임의로 지출해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예산 내역을 공개하라고 하니까 그 공개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2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2일날 그냥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국민의 의견이 얼마나 접수됐고 그 사람들에게 이 의사를 교육부의 의견을 다시 피드백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의무에 대해서도 전혀 시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명확하게 한 거죠. 결국은 국민의 뜻과 뭐 이런 것은 상관없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을 빨리빨리 진행하겠다, 충성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 밖에는 이 정권에는 더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받겠다, 접수하겠다라고 했지만 팩스를 꺼놓은 상태예요. 예, 총체적 사기 정권, 거짓말 정권, 국민 기만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NGO가 보통 목소리가 온건한데 이렇게 세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 경제민주화 복지 거짓말은 너무나 유명한 거짓말이고 제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무슨 층간소음 기준 완화 뭐 이런 행정 예고를 할 때도 이메일뿐만 아니라 게시판도 열어놔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뭐 의원님도 예를 들면 다 어디 가나 그렇게 기본으로 알고 계실 건데 이 정권이 얼마나 국민들의 목소리가 물어오면 세상에 게시판도 안 두고 이메일도 안 해놓고 심지어 팩스마저도 이렇게 불통을 해보는 추정컨대 50만에 최소 50만에서 최대 100만 건까지 의견이 접수된 것 같아요. 하면 최소한 며칠은 분석 작업이 걸려야 되거든요. 찬성 반대. 근데 5일날 발표를 하게 되면 3일, 4일, 5일까지 그래 찬반 분류해 보니까 어떻더냐, 얼마나 접수됐고 찬반이 어떻더냐 이렇게 자꾸 물어볼까 봐 그걸 대답하기 싫어서 이미 어차피 국정화를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앞당겨서 기습적으로 오늘 발표하는 것 같은데 오늘 저녁부터 아마 시민들의 저항이 더욱 가속화되지 않을까. 당장 시민사회단체들도 오늘 11시에 긴급 기자회견으로 전국의 온건한 시민단체들까지 다 모여서 어제 그 국회의원님들이 그 로텐더홀에서 농성할 때 시민들이 자발적 시민들이 정부 서울 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또 밤샘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자유 발언, 시민들의 자유 발언 이런 게 이어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저항이 더 거세진다 이런 이제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 사실 그 국회 안에서 혹은 뭐 정부가 이런 결정을 해버리면 뭐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뭐 돌이킬 방법이 없죠. 이게 법률 사항이라면 그래도 여야 간의 싸움이라도 하고 뭐 시간이라도 지체하고 할 텐데 이건 말 그대로 대통령의 고시 사항이라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예산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도 그냥 예비비로 임의로 다 그냥 집행해버리고 이 권한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사실 민주국가로 나아가는 척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시민들이 아무리 저항을 해도 박근혜 정부는 그냥 우이독경, 그냥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뭐 이런 소기의 경읽기. 소기의 경읽기. 뭐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민들은 결국은 뭐 심지어 온건한 목소리들마저도 온건한 NGO들마저도
이건 정권 최소한의 민주주의나 국민주권에 기반한 정권이 아니다.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그만둬야 된다. 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터져 나오거든요. 심지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구호로서 레토릭으로서 박근혜 정권 물러나라라는 정도가 아니라 네. 이건 경제도 파탄, 민생도 제압, 거기에다가 민주주의나 인권, 심지어 느닷없이 교과서 문제까지 들고 와서 사회를 지금 몇 달 가까이 총체적인 어떤 갈등 국면을 몰아넣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우리 장윤선 앵커께서 그렇게 진행자께서 항상 이야기했던 강아지 이름을 물어보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직장인들의 미래 관련된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네. 또 이런 우리 미래 세대 또 우리 한국 사회 통합을 위해서 민주주의와 민족 정의를 가장 중요한 역사 교과서마저도 국가가 마음대로 하겠다, 친일 독재하겠다라는 이런 걸 밀어붙이는 정권은 저는 존재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합의된 의견은 아니면 저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 정도 수준이면 저는 뭐 국민들 사이에서 퇴진 요구가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국민들 요구. 사이에서 국민들 사이에서 퇴진 요구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극한으로 쭉 치닫는 것 같은데요. 자, 우선 오늘 오전 11시에 황교안 총리 대국민 담화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기자회견 제목이요. 역사 교과서 정상화 관련입니다. 역사 교과서 정상화 관련. 제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기조 중에 하나가 비정상의 정상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말하는 것처럼 이분들은 이미 정상인 것을 비정상이라고 계속 규정하고 그것을 자기들만이 하고 있는 것으로 다 통일화시켜서 그게 정상인 나라 모든 사람이 하는 것처럼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결국 교과서 문제 똑같은 건데 정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을 비정상이라고 규정하고 자기들 소수만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만으로 다 모든 것을 바꿔가지고 이게 이제는 다 정상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4대강 사업이 그것도 사실 보면 똑같은 일 아닙니까? 잘 흘러가고 있는 강을 살리겠습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강을 다 죽여놓고 네. 그 행위들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교과서가 비정상이었다고 하면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교육부 장관과 정부가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지금 검인정 교과서도 전부 다 일반 그냥 출판사가 마음대로 책을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시는 것처럼 다 이 출판물들은 국가의 검인정과 검정을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내용상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몇 차례 수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근데 그 검인정의 내용을 전부 다 승인해줬던 사람들이 지금 이 교육부 장관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북한을 미화하고 뭐 종북을 미화하고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하고 이렇게 한 교육을 했다면 네. 자기들이 다 책임져야 되는 것이고 그 비정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본인들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아무런 처벌도 없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다 잡아가야죠. 네. 아니, 이 앞도 끝도 없는 그냥 이 효녀 정치로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까지 몰락하게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우리 몇 명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만이 공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 모두가 분노해야 될 네. 그런 시기에 좀 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아마 대통령께서는 지지율도 떨어지지 않고 아무리 소위 막 나가도 기본적인 콘크리트 지지율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거 진행하면은 또 한 달 정도 좀 시끄럽다가 다른 이슈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대통령 그 아버님 100주년 때 이 헌정 교과서 하나 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탄핵 사태 때 뭐 이런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역사를 흘러보더라도 정부가 국민의 뜻을 이렇게까지 기고만장하게 무시하고 무너뜨리고 한다면 꼭 심판받는 날이 옵니다. 국민 이기는 정부가 없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들어보면 지금 2017년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헌정 교과서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그 실제 이런 문제들을 정말
그 도가 넘은 정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예. 이거를 그냥 봐넘길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앞서 안진걸 처장님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뭐 이런 저는 뭐 운동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시민운동 네. 또는 뭐 NGO 캠페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네. 사실 NGO들이 내는 정책도 국민들이 가끔은 반대하기도 하고 그럼요. 그러는 것처럼. 근데 이번에 이 자들이라 그럴게요. 저는 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김광진 의원하고도 아주 관련이 깊은 이정현 의원, 뭐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은 국민이 아니다. 아 맞아요. 뭐 이런 아니 그 진짜 순천 여론 좀 들어가야 돼. 망발과 망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맨날 국민도 아닌데 우리한테 세금을 엄청 가져간단 말이죠. 왜가 국민이 아니면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은 세금을 걷질 말든지 기가 막히니까 담배세도 올려가지고 금연한 건강 때문에 올린다고 해놓고는 알고 봤더니 가장 담배는 안 끊으면서 세수는 극대화하기 위한 딱 그만큼 올려놓은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거짓말 정권이에요. 저는 이렇게까지 저는 감히 이명박보다 더 최악의 정권이다 이렇게 감히 평가해 봅니다. 이명박을 그리워하게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때는 이명박이 최악의 정권이라 그랬는데 저기 이명박 아저씨 미안합니다. 그 자리를 박근혜 씨한테 넘겨주셔야겠어요. 아주 최악의 정권이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과서 저도 유심히 보면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자랑스러운 역사, 그 경제적 그 빈곤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이만큼 발전시킨 그 우리 노동자들, 어머님과 아버님들 헌신과 피와 땀, 전태일 열사들의 그런 선배 열사들의 그 정말 고뇌 이런 것이 교과서에 너무 표피적으로 되어 있어요. 불만 많아요, 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사실은 좌편향, 만약에 그게 좌편향이라면 더 좌편향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말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 거민정 체제에서 합리적으로 그래 역사교과서는 그래 약간 심지어 약간 중도적으로 객관적으로 쓰여져도 사회가 토의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제게 만약에 고난이 있다면 저는 더 좋은 방을 거치고 싶어요. 독립운동의 역사, 독립운동 뭐 영화 암살에 나온 것처럼 항일무장투쟁의 피 흘린 역사, 영화 베테랑에 나온 것처럼 재벌들의 문제점,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 역사 다 듣고 싶은데 저희 예를 들면 참여연대나 시민단체가 그런 주장하는 거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 거민정 체계를 존중해주고 거기서 현 정부의 시스템을 객관적인 역사학자들의 그런 연구나 전문성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괜히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해서 조금 부당한 압력으로 비춰지지 않게 또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과서를 끌고 가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정말 이게 맞는 태도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았던. 그리고 초대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걸쳐서 국사편찬위원장 했던 우리 서울대 이태진 교수님도 이야기했잖아요. 박근혜 정부 초기 때도 거민정해서 유독 역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청와대에서 불러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책을 갖고 일주일간이나 검증했다잖아요. 그러면서 아무 문제 없다 결론 내렸다고 이 보수 사학계의 거두께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대통령이 시정연설 하시면서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교과서를 가지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 그런 교과서가 만들어지면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저부터 좌시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그래 만들어지지도 않은 교과서인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다 시행된 다음에 그것에 대한 비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견되고 예정돼. 예를 들면 4대강 사업을 하는데 4대강 사업 다 만들어진 다음에 비판을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죠. 이 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라는 거 하는 것이 명확관화한 사업들이 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교과서 문제는 어제 오마이뉴스가 기사를 내셨더라고요. 좋은 기사, 분석 기사를 내셨는데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학생들은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사용할 사회교과서를 이미 이제 만들었는데 이 교과서는 편찬 기획자 4명이 모두 교육부 관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국정교과서 형식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많이 왜 쌀 수타를 수출이라고 하느냐, 혹은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수행했다, 뭐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친일을 미화한다라고 하는 예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의병토벌. 예, 의병토벌. 근데 독재 미화까지는 이게 뭐 아버지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교과서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됩니다. 사실은 그 역사적 서술이라고 하는 것이 단어 하나 둘에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네. 모든 의미들이 바뀌는 거거든요. 저도 역사학자지만 네. 예를 들면 동학혁명을 동학혁명이라고 할 거냐, 동학농민 반란이라고 할 거냐, 그럼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 이 여러 가지 용어 하나로 바꾸는 그렇습니다. 건데 이 교과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교과서에는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을 통과시켰다고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데 네. 지금 이 바뀐 실험본 교과서에는 박정희 정부는 유신헌법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개인 박정희가 아니고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를 정권. 이끄는 정부가 그렇게 야, 바꿨다 정부 이렇게 인사들 전체. 교묘하다 교묘해. 예 바꾸는 거고요. 네. 유신 체제의 국민 탄압에 대해서도 예전의 교과서에는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에 강하게 맞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지금 바뀐 교과서에는 정부는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했다 이렇게 대통령을 전부 다 정부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 서술이네. 그렇죠. 예전 교과서는 유신헌법에 의해서 대통령 선출은 간접 선거의 형태로 바뀌었다 이렇게 체육관 선거의 원인을 유신헌법이라고 분명히 해뒀습니다. 근데 바뀐 교과서에는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지 않고 간접 선거로 선출하였다 이렇게 그냥 적어요. 야. 그래서 그 체육관 선거의 이유가 유신헌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딱 지워버리는 거죠. 근데 그냥 자체로 보면 사실관계 자체가 틀리진 않거든요. 네네. 5.18에 대해서도 이렇게 됩니다.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예전 교과서, 기존의 교과서는 계엄군에 의해서 많은 시민이 죽거나 다치는 비극이 발생했다 이렇게 시민을 죽인 주체를 명확히 네. 서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험본 교과서에는 군인들을 동원하여 이를 폭력적으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 희생자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원인이 애둘러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 그런 것들이 네. 수십 가지 수두룩하다는 거죠. 와, 우리 의원님 정말 대단하네요. 원래 똑똑한 줄 알았지만 더 똑똑해 보였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오마이뉴스가 그러니까 기사에 나오는 그런데 그런 좋은 기사를 발굴해서 소개하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이에요. 기자님 오마이와 우리 김강기 의원님 진짜 대단하고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이거 정말 국정교과서 저작에서 오늘 밤부터 저도 촛불 들고 더 나가야겠네요. 그게 방금 말씀하신 게 전혀 맥락이라든지 그 역사에 반드시 우리 학생들이나 자라나는 세대들 알아야 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우리 조국의 역사를 완전히 거세하는 거 아니에요. 박정희는 그러니까 나쁜 사람, 박정희가 나쁜 짓은 다 빠지고 박정희가 잘한 건 또 박정희로 나올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 한국 민주주의에 초석이 된 광주 민주항쟁마저도 그렇게 알고 간다면 나중에는 뭐 이런 말도 늘 수 있잖아요. 뭐 빨갱이들이 개입했다는 설도 있다 이렇게 늘 수도 있는 놈들이에요. 이놈들은 무서운 놈들입니다. 이거 정말 저지해야겠어. 경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성장시킨 거고 네. 그 사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정부의 박정희 문제. 정부의 문제로 이렇게 치워. 본격 직장인 드라마 공생 대리운전 편. 부장님 가볍게 한잔 하시죠. 나 차 가져왔는데. 아예 착한 콜 대리운전이 있잖아요. 아, 부를 때마다 500원이 기부되는 착한 콜. 딴지가 기부 내역을 검증한 착한 콜 1800-9998 대리운전도 믿고 맡기세요.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로 착한 콜 하실 수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퀵서비스는 1800-9668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꼼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상황에서는 도무지 그 기존의 역사 교과서를 공부했던 학생들이라든가 그것을 가르쳤던 교사들 입장에서는 이 자체에 대해서 용납하기 매우 어렵다. 그래서 어제 교육감님들이 아마 또 일부는 세종시 앞에서 또 일부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현직 교육감들이 1인 시위하는 건 처음이에요. 이렇게 교과서 문제를 가지고
저건 이러지 마요.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딨어.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아니 말이 안 돼.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 어딨어. 잠깐만 들어갈게. 이러지 마. 막지 마세요. 왜 막어? 지금 왜 막어 여기를? 아니 1인 수입 법에 정해진 대로만 할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다 호소하는 거예요, 호소. 이제 절차가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1인 수입 무슨 절차가 있어요. 그건 다 개방된 건데 법에 의해서 보장된 건데.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여기 안에서 또 다른 지역보다 좀 특정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게 시민단체 개방된 게 지금 언젠데 이런 얘기 하세요? 반대파의 시위도 있기 때문에 충돌이 우려돼서 그런다. 그래서 내가 그 법에 어기게 되면 어긴 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법적으로 내가 이 통행을 못 갈 이유가 뭐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어가자. 근데 그게 결국 안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네. 정화는 사실상 핵일화거든요. 네.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와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학생들의 마음은 어떨까? 정말 착잡합니다. 학생들이나 우리 미래 사회를 위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 가장 또 보수적인 직책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감님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할 짓인데 이거를 그냥 밀어붙이겠다. 황우여 부총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확정교실을 이틀이나 앞당긴 이유가 있다. 수능 때문에. 수능 때문에 앞당겼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주장이죠. 아주 우려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이분이요. 지금 우여곡절 끝에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고 온 국민 우려를 주는 사람인데 수능 날짜는 이미 1년 전부터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죠. 했다는 건데 거짓말이고 거짓말이야 그냥 노래를 이걸 전국 곳곳에 틀어놔야 될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들을 수 있도록 왜 이렇게 거짓말을 치는 것인지. 아까 전에 김광길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길게 해서 뭐 미안하다 그랬는데 전혀 미안하실 필요 없습니다. 댓글에는 여전히 안진걸의 말이 너무 많다. 의원님 말 많이 주셔야 돼. 제가 잠깐만 진행할게요. 1분만. 그 이정희 의원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좀 뭐 기적 같은 뭐 그래도 호남에서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그래도 의미 있는 일부 아주 그래도 의미가 아주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근데 이 사람이 요즘 하는 말 들어보면 그 의미마저도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이 그래도 꼭 한마디 그냥 우리가 시민의 정치니까 우리 전라남도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닌데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망발망동 국민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그래요. 순천 민심이 궁금해요. 뭐 지역의 시민사회에서도 이번 주부터 뭐 걸기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표명하겠다라고 하시기는 하는데 사실 저도 상대 후보니까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좀 정치를 하고 싶어요. 근데 최근의 발언들은 좀 너무 과도하신 것 같아요.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본인이 자랑스러워하는 별명인 박근혜의 입이라고 하는 걸로 사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역구 의원이 됐으면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바람직한 목소리인 거죠. 아직도 본인이 순천과 곡성 지역을 대변하는 지역구 의원이 아니라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계속 사시려면 의원직을 버리고 청와대로 가셔야죠. 그러면서 사실 순천 시민들은 뭐 80~90% 이상이 다 국정화에 반대하시고 계신데 이 국민들은 국민이 아니다 이렇게 막말을 해버리면 그러면 국민들도 아닌 분들에게 표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더 웃긴 것 중에 하나는 예결위 회의장에서 이 교과서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 언젠가는 대한민국이 적화 통일이 될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사전 교육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웃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청와대 정부를 같이 운영했고 현재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은 뭐 평화통일도 아니야. 언젠가는 적화통일이 될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품고 있으면 그게 간첩행위예요. 자기들이 만들었다니까요. 심지어 자기들이 만들고 일주일간 검증한 다음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근데 정말 이 들불과 같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가도 시원치 않을 판에 지금 김무성 대표가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우리는 정권이 10번 바뀌더라도 절대로 바뀌지 않을 균형 잡힌 교과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범죄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나오지 않은 교과서를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님, 제가 누차 김무성 대표님 듣고 계세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본인의 아버님께서 독립군에게 자금을 댔고 지금 이 좌파들이 아버님의 독립행위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지금이라도 바로 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결과를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말로만 왜 그렇게 비밀 독립자금을 댔고 다 비밀 독립금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다 인정해서 근거가 있으면 이 훈장도 다 수여해주고 보훈처에서 다 연금도 받습니다. 신청하세요. 저도 김무성 대표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보훈처에 신청을 하시라. 헌법기관인 우리 김강진 의원님께서는 굉장히 이제 품위에 기반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뭐 개인이니까 우리 일반 국민 뭐 사실 뭐 미국 시민들도 뭐 오바마 대통령 비판할 때 보면 미스터 오바마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막 그래서 저는 김무성 씨라고 하고 싶은데 이분이 정말 재밌는 게 좌파들이 아버지를 친일파로 몰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민족문제연구소가 이제 모든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거잖아요. 네. 민족문제연구소는 시민사회에서 좌파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굳이 따지면 민족주의에 기반한 상식적인 역사적인을 추구하는 단체. 물론 저도 회원이지만 우리 김강진 의원도 회원이고 여러 민족문제연구소 오마이뉴스 참여연대에 후원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가 친일파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시면 조작이라고 주장하면 공개 검증을 하자 하면 거기에는 절대 이야기를 안 하세요. 응하지 않는 거죠. 응하지 않고 마치 박근혜 씨가 아버지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서 없는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쁜 짓 했는데 분명히 그걸 가리기 위해서 역사 왜곡을 하는 것처럼 마치 김무성 씨도 아버지의 명예를 친일파로서 분명히 확인된 그런 사실을 지우기 위해서 역사 왜곡을 하는 거나 다름없다. 아니면 손대 특히 의혹도 그렇게 공개 검증하자 해도 절대 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저 안진걸 처장님 말씀하시는 사이에 국회의원회관에 있으니까 이런 게 좋네요. 김광진 의원께서 바로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김무성 대표가 모든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도되었던 선친과 관련된 보도자료 그리고 평전을 동봉했습니다. 진중하게. 그냥 살펴보면 안 됩니다. 진중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난 이렇게 해서 멀리서 보고 진중권하게라고 그런 줄 알았네. 왜 진중권? 진중권 아저씨가 왜 나오지? 진중하게 이렇게 했고요. 김무성 대표 붙인 김용주 선생 친일 행적 논란에 대한 입장 및 근거 자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강을 건너는 산, 김용주 평전 이렇게 해서 2권의 책을 보내오셨네요. 보셨어요? 읽어보셨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봐야지. 아직 진중하게 못 봤습니다. 진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바쁘셔가지고 못 보신 것 같은데 여기 꼼꼼하게 다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문들 옛날에 있었던 신문들에 대해 나온 것들을 다 일일이 꼼꼼하게 그러니까 이게 하는 거죠. 역사 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인 거거든요. 본인이 원하는 것만 기록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분이 독립군에게 자금을 댔을 수도 있고 뭐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이 해왔던 공과 과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공과 과라고 하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해가지고 산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다면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기술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있으니까 과는 기록하지 말자라고 넘어가는 것들이 계속 보수 집단의 논쟁이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백선엽 장군과 관련해서는 6.25 때 전쟁의 영웅이니까 친일 문제는 논하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친일 문제를 포함해서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켰으니까 그 당시에 독재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많은 인권적 피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고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친일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근데 사업을 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이익을 봤으니까 이 부분은 접고 넘어가자. 계속 기술하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 국정교과서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안진걸 처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상황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그때 정부가 한일 간에 강제징용자들의 특수성을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 펴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국회의원으로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제1경포는 자발적 이민자다라고 해가지고 일본의 입장을 앞장서서 대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일본 관료나 해야 될 말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1959년도에 진행 중이던 제1한인의 북한 송환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 국민의 감정을 악화시킨 결과 이러한 사태가 진전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결국은 문제를 일본이 아니라 제1한인 탓으로 다 돌려버리는 겁니다. 이러니까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조선일보도 해명은 안 하고 친일 설교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냅니다. 그래가지고는 소속 분명히 안 하면 재미없어 라고 조선일보가 비판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듣고 보니까 이분은 친일파가 아니라 일본인이신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유명한 친일파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본인. 사실상 일본인. 예, 어떤 시인이 그 왜 그렇게 친일 운동을 했냐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방이 빨리 올 줄 몰랐다 이렇게 변명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은 해방을 맞이하고도 국회의원직으로서 이 생각을 그대로 버리지 않고 사신 거예요. 그러니 일제 강점기에는 어떤 생활로 사셨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이제 일본인, 정신적 일본 시민권자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완전히 이건 저도 항상 뭐 연구했지만 더 극악한데요. 그러니까요. 참 이런 역사,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기억하고 똑바로 알아야 이후에 다시는 이런 역사가 오지 않도록 만들 거 아닙니까? 참 그런 점에서 착잡한 마음이 드네요. 지금 국정교과서 오늘 사실상 최고조로 긴장이 극대화되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전에 많은 일정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9시 30분에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열고요. 10시 본회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연다. 12시에 오찬을 겸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행사가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도 바쁩니다. 8시에 농성을 재개하고 9시에 의총을 하시고 그리고 10시 본회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회의 보이콧 얘기가 있고 그리고 지금 모든 국회 의사 일정을 전면 거부하겠다 이런 보도가 어제 나왔는데 실제 국회 안에서 논의는 좀 어떻게 가고 있나요? 예, 뭐 현재의 분위기로는 국회 본회의는 보이콧하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한 의미인 것 같고요. 지금 뭐 국토위원장 바뀌고 뭐 하는 결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다라고 오늘 하는 핵심 것이 그 본회의 의결 사항이 밀려 있었던 법안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뭐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또 사실 아니어서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장 통과돼야 될 민생 현안, 민생 법안들 지금 뭐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이 전체 한 100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해가 몰려 있는 분들은 좀 조급한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한데 안진걸 처장님 올 마지막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될 민생 법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데 조금 핵심만 추출해 주세요. 우리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를 약간 더 개정하기 위한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의 상권을 대기업도 다 잡아먹으니까 그거에 대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특별법도 있고 우리 김강진 의원님하고 저희들이 같이 활동하는 건데 전국에 또 대형 복합 쇼핑몰들이 막 들어와서 또 상인들을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복합 쇼핑몰 규제법 이건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이 법안도 냈습니다. 뭐 이런 법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뭐 편의점주들 자살하고 또 공정거래나 뭐 다 대기업들 봐주기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관련된 법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예전에 가불 문제 논란에 거의 시원하다고 했던 대리점, 남양옆 대리점 그 대리점 보호법 아직도 정부가 반대 통과 안 돼요. 아 정말? 아니 정부가 왜 반대를 합니까? 그냥 싫다는 거예요. 사회경제 약자를 보호해 주는 게 규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자들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게 왜 그것을 규제입니까? 규제 아무튼 뭔가 좀 이렇게 사회가 국회가 따뜻하게 개입하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다 박근혜 씨 눈에는 다. 그러니까 이분은 규제를 다 철폐하자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 앞에 관광호텔 짓는 게 경제활성화, 학교 앞에 화상도박장 내버려두는 게 경제활성화로 생각하는 거예요. 도박경제로 창조경제를 하고 있고 규제 완화를 해서 재벌 특혜를 주는 게 국민경제를 살린다고 하는데 그럴수록 양극화가 심하면 민생고가 심해집니다. 자, 근데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오늘 뭐 이번 주에는 그런 입법에 대한 논의는 의원님들이 계속하고 또 노력도 해주시되 이번 주는 국정교과서를 저지해서 강력히 투쟁하는 게 모양새로도 맞고 마음으로도 맞습니다. 아까 그 김무성 의원이 나왔으니 하나만 이야기하면 그 CBS에서 얼마 전에 단독 보도 1960년, 61년도 의정활동할 때 오죽하면 조선일보라든지 경향신문에서 친일 행적 해명이라고 국민들이 요구하고 동료원들이 요구했는데 오히려 더 친일파 행보를 보였다라고 제가 기사 봤어요. 그리고 그때 사료 보니까
더 친일파 행세를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야유를 그러니까요. 그게 보니까 영화 암살하고 딱 겹치더라고요. 예. 해방 이후에도 친일한 행적이 드디어 그 김무성 대표 부친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61년이면 상당히 많이 흐른 시간인데도. 강제징용이라든지 위안부 이런 강제동원 이런 굉장히 지금도 쟁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부인하고 있고 누라이트라든지 식민사관 놈들이. 근데 거기도 그렇게 나와요. 그 일본에 가신 분들 생활이 어려워서 자발적으로 가신 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강제징용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친일파와 일본을 조국으로 모시는 자들의 논리입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그 여전히 청산되지 않은 우리들의 과거사 문제가 올해 광복 70주년입니다. 광복 70주년 이제 2달 정도 남았네요. 올 한 해도 2달 지나면 다 끝나는데 광복 70주년이 이렇게 시끄럽게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서럽습니다. 자, 서로 우리 민족을 생각하면 정말.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305호에 사시는 김희영 씨의 고민. 딸, 아침은 먹고 가야지. 안 돼요. 학교 늦어요. 어디 간단하고 건강한 아침밥 없나? 1201호에 사시는 박희선 씨의 고민. 다이어트 중인데 식단이 걱정이네. 어디 칼로리 낮고 맛있는 다이어트 음식 없나? 806호에 사시는 이미순 할머님의 고민. 어디 약 말고 건강에 좋은 음식 없나? 있습니다. 국물 담은 선식 뿌리마켓이요.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해보세요. 국물 담은 선식은 45가지의 곡물, 야채, 과일, 수산물을 넣어 만들어 건강에 좋고 바쁜 직장인, 학생, 다이어트가 필요한 분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어 좋고 아이들과 어르신들의 간식으로 드실 수 있어 좋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뿌리마켓을 검색하세요. 자, 일단 국회 일정 오늘 전면 보이콧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음 일정은 언제 어떻게 잡히게 되는 거고 이 교과서 전국이 어디로 어떻게 귀착이 되는 것인지 확정고시 이후에 야권이 어떻게 싸울 거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야권이 뭐 심상정 의원을 비롯해서 다 지금 연대해가지고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과서는 교과서대로 계속적인 투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민생이 시급합니다. 네. 국회를 멈추는 것도 중요하고 보이콧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민생을 살리는 것도 국회 역할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그걸 대통령이 해야 될 역할인데 그러니까요. 대통령은 민생이고 뭐고 간에 그냥 교과서. 이거에 매진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다른 시급한 일이 많으니까 국정화 말고 국정에 좀 신경 써주시라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뭐 시급한 법안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또 아마 이제 보수 언론들이 막 꺼내 들 거예요. 근데 오마이뉴스도 저는 좀 취재를 더 깊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대통령 말처럼 아직 오지도 않은 법안 말고 그러면 기존에 본인이 말씀하셨던 법안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013년도에 밤새도록까지 그 대통령이 주장하고 국회가 반대했던 외국인 투자 촉진법. 예, 외촉법. 그걸로 예산안이 전부 다 묶이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로 그러면 대통령 말씀하신 그 투자 촉진법으로 얼마를 투자를 받았습니까? GS 단돈 100원도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지난주에 저희 홍종학 의원께서 아주 그냥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촉법 문제에 대해서 성토를 해주셨습니다. 그것만 해주면 뭐가 다 될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말에 하면 무슨 일자리가 뭐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가 막 생긴다는 식으로 주장하시는데 100여 개 생겼대요. 100여 개. 안 생긴 거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 정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제가 울고 싶어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진짜 대통령 그동안 쏟아부었던 말 창조혁신센터 만들어가지고 뭐 하면 일자리 뭐 몇십만 개 생기고 뭐 했다고 하는 것들 그동안 모아보세요. 몇 개 생기는지 도대체. 그러니까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검증을 해야 돼요. 자, 이제 집권 4년 차로 돌입하는 박근혜 정부 그동안 무슨 일을 어떻게 했나. 야권은 물론이고 시민사회에서도 검증하는 절차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미 이제 내년 총선 앞두고 사실은 처음부터 뭐 NGO나 시민단체들이 여당을 공격하고 야당을 편들어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엄정하게 권력감시라는 건 어차피 권력을 크고 작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게 물론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을 더 많이 감시하지만 엄정한 잣대를 들이미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 때는 그래도 이명박이 뭘 잘했나 고민해보면 다 나쁜 짓을 하긴 했는데 실업계고 무상교육 같은 것도 시작하고 저희들의 투쟁에 밀려가지고 반값 등록금을 일부 도입하게 됐잖아요. 네. 박근혜 정부에서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제 성과로 꼽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 기초노령연금을 일부 좀 확대한 건 잘했는데 그것마저도 퇴색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노인분들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당선된 다음에 사실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그래놓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진영 장관을 그냥 가찹 잘라버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도저히 좋게 평가해 줄 수 있는 일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봐도 마찬가지고 네. 뻥만 치다 끝난 거예요. 거짓말하다가. 지금 이들이 말하는 민생입법이라는 것도 다 거짓말인데 노동계약법하고 의료민영화법하고 이걸 민생입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계속 보이콧 하셔도 돼요. 그런 법을 처리하라는 건 보이콧 하셔야 돼요. 야당에서. 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서민 전월세법, 비정규직들을 정말 정규직으로 만드는 법, 요즘 대기업들이 직접 고용하는 간접 고용하잖아요. 네. 2차, 3차 하청업체를 통해서 그 사람들 온청하고 교섭 한 번을 해도 교섭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교섭을 하게 해달라는 법, 노동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법, 청년들 고용 문제, 민간 대기업들 300인 이상 민간 대기업은 고용을 의무적으로 할당하게 하자 이런 네. 법, 중소기업 보호하는 법, 경제민주화법 이런 건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나오질 않아요. 원래 그분들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그걸로 다들 거짓말인데. 국민들이 이랬던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진보 의제를 굉장히 많이 가져갔잖아요. 보편적 복지,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 등등.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당보다 여당,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가 당시에 상당히 큰 신뢰를 준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박근혜라면 저 이야기들을 실천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난 4년간 여지없이 다 깨진 거다. 그래서 안진걸 처장님 말을 빌면 결국 박근혜 뻥만 치다 말았다. 예, 맞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건 제 평가뿐만 아니라 대체적인 권력감시 심사단체 평가 하나도 한 게 없다. 뻥만 치고 다 거짓말이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에 시정연설에서도 사실은 국정화 연설이잖아요. 네. 그래도 국정화만 이야기하고 하면 안 되니까 몇 개 뭐 경제살리 법안을 강조했는데 청년을 이야기한 청년을 위한 법은 하나도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실제로 노동계약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공화에 보면 노동을 존중하겠다. 네.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겠다. 뭐 당시 뭐 전태일 열사도 만나했다. 별 이상한 가셨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동상 그런 앞에. 행보를 보여주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지금 내내 가장 이 정권인 핵심이 재벌 특혜를 강화하고 노동을 계속 공격합니다. 노조를 공격하고 노동자를 공격하고 일반 직장인들의 직장 근로 조건을 계약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재벌 대기업의 이익이 더 늘어나는 방향이니까. 네. 그래서 더 많은 돈벌이를 주려고 의료 민영화, 네. 그다음에 뭐 철도 민영화, 네. 이런 각종 민영화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쭉 전반적으로 짚어주신 내용을 보면 국민들을 입에서 이제는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못 살겠다? 갈아엎자. 예, 이런 얘기들을 옛날에 그런 구호가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그런 것처럼 실제 그런 구호들이 이제는 뭐 도처에서 터져나올 수 있겠다. 정치권에서 그걸 좀 받아서 좀 실행을 해주셔야 될 텐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하여튼 뭐 국민들의 뜻을 다 모아지면 그것을 반영하는 게 또 국회의 역할이니까요. 네.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또 갖고 계시는지 그걸 계속적으로 또 같이 함께 하면서 느끼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 거짓말 정권에 대한 얘기들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지만 뭐 저 같은 경우 국방에 있으니까 국방 관련한 거, 남북관계 관련한 것도 많은 공약하셨어요. 보수 정권에서 하게 되면 반대 세력이 많지 않으니까 어차피 반대파인 야당은 남북관계 개선에 다 동의를 하는 입장이니까 뭔가 진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전시작전권 환수해 오겠다, 정상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냥 다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군 복무기간 단축시키겠다, 거짓말 했죠. 그냥 아예 그냥 있는지도 몰라요. 싹 씻었죠. 싹 씻어버렸어요. 전역한 장병들에게 희망 전역 준비금 주겠다. 그래서 뭐 한 300만 원씩 주겠다. 그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월급에서 까가지고 적금 들으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조삼모사 정권이죠. 네, 조삼모사네요, 정말. 월급 매년 15%씩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군인들. 근데
15%면 퍼센트지로 많은 것 같지만 12,000원 올려주는 거거든요. 12,000원 올려서 세탁비로 걷어가고 탈수비로 가려가지고 GS 편의점 해가지고 PX 민영화시키고 PC방 나가는 게 더 많네. PC방 비 쓰고 핸드폰 요금 다 내고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완전 조삼모사로.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 정권이에요. 그러네요. 지금 저는 그중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 KFX 사업이 될 것 같아요. 네. 기한 내에 완성시키세요. 이런 주문을 방사청장에게 했는데요. 실제 그런 내용들을 좀 보면 되지 않을 일을 마치 될 것처럼 그 우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좀 제대로 보고 꼼꼼히 따져서 좀 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진짜 모든 행위를 정책 행위를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주고 할 것처럼 그렇게 믿고 사시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런 기운이 느껴져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네, 이 정권은 전체적으로 그런 기운이 느껴져요. 사한 기운이 느껴지죠. 네. 저도 이제 우리가 이제 서서 이 시간이 끝나가는 것 같은데 네. 짧게 이야기하면 요즘 신문이나 이렇게 포털 사이트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봐야 될 게 국정화가 아니다. 사면이나 이렇게 포털 뉴스에 가장 많이 지금 거론되는 뉴스는 전월세 문제예요. 실제로. 그러니까요. 근데 시정연설이나 최근 몇 년간 전월세를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이분은요. 월세 100만 원에서 200만 원 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대기업 특혜주는 거 그게 서민주거 대안이라는데 당신께서 한 번도 세입자 안 해보셨는데 월세 100만 원 200만 원 내면 죽어요. 이렇게 저는 정말 항의하고 싶고 너무너무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어제 오늘은 편의점주들 막 자살하고 착취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최저임금도 못 준다 알바들하고 그래서 알바 노동자들한테 미안하고 편의점주들 또 고통받는 이 구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망하면 더 몇천만 원을 편의점주 가맹점주가 전국에 30만 가깝고 편의점은 이제 3만 개 가깝고 가맹점 하는 사람들은 한 30만 개 대리점도 한 50만 개로 추정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얘기하는 적 없어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보면 통신 이슈가 많이 나오거든요. 단통법 1년 됐지만 여전히 통신비 비싸다, 단말기 비싸다. 전혀 관심이 없어. 자기 공약에 보면 통신비 대폭 인하하겠다 되어 있는데 국민들이 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비정규직 문제로 시달리는 거거든요. 저임금, 산업재. 네. 이 보세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비정규직 문제 쉬운 해고 문제, 산업재해 문제, 저임금 문제 한 7, 8개 이렇게 생활의제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다가 편의점 문제, 대기업들이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상권 뺏어가고 막 기술 탈취하는 문제 이게 신문 사면에 항상 나오는 거거든요. 최근에. 이거에 대한 단 하나의 언급도 없어요. 응답을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셔야 될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수많은 요구를 하고 있고 이 수많은 문제 제기들에 대해서 어쨌든 5천만 국민의 리더 아닙니까? 리더로서 그에 대한 응답을 이제는 해주셔야 될 때다. 이런 그러니까 말씀을 응답하라 2015를 외치는데 네. 이분은 응답하라 1972만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2015년에 대한 응답을 좀 듣고 싶은데 1972년으로 백했어. 뒤로 가가지고 계속 그 시절의 응답에만 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정말 답답합니다. 오늘 정말 격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침 7시부터 팟짱 녹음을 위해서 국회 김광진 의원실에 와주셨는데요. 이제 면도기 챙기셨어요? 예, 잘 챙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의원님이 저보다 말을 조금 더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당연한 참 다행이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팟짱의 서포터즈 제가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풍무양꼬치 간지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풍무양꼬치에서 양갈비와 양고기를 좀 먹으면서 한번 좀 편안하게 대담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전쟁이에요. 우리 박정우 기자 16시간 생중계해야 되고 지금 전국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사장님 저는 18일 날 예약했어요. 그때 봬요. 아, 네. 국사장님, 저 김광진 의원님께서 18일 날 예약하셨다고 합니다. 사장님 홀에도 이 팟짱 틀어놓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어디 식당 가면 팟캐스트를 틀어놓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택시 운전 기사님들도 팟캐스트 틀어놓고 운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들 곁에는 늘 착한 콜 생활 서비스가 있습니다. 꽃배달은 1800-9222, 대리운전은 1800-9998, 퀵서비스는 1800-9668. 굉장히 좋은 회사인 게요. 1% 나눔 운동을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요. 이 서비스를 쓰면 어느 시민단체에 어느 단체에 기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바로 기부를 할 수 있는 기부천사를 여러분들 기부천사로 만들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민원연 참여연대. 참여연대 홍보하려고 그러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이요. 예.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들의 힘과 응원으로 저희 팟짱 요새 좋아요가 좀 줄었어요. 요새 배상훈 교수님 좋아요가 박정우 기자가 진행하는 배상훈의 냄새나는 사건이 좋아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인기 두 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뭐 좀 팟캐스팅 거 준비 좀 하겠습니다. 네, 단독. 단독, 특종 이런 거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서의 팟짱 귀에 팍팍 꽂히죠? 저는 오늘도 오마이뉴스 최정병기라고 바닥바닥 우기고 있는 김병기 기자입니다. 공짜 자전거 신문 조중동 기자들이 자기 신문 돈 내고 보나요? 안 봐요, 아빠. 저는 팟짱에 매월 자발적 정치료 3만원씩 내는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올해 1000명 늘어서 무려 9,400. 내친 김에 연말까지 1만 명 만인보 캠페인에 도전합니다. 무슨 캠페인이요? 만인보! 한 명의 마음걸음보다 만 명의 당당한 한 걸음. 올해가 가기 전에 오마이뉴스 10,000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시거나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요즘 엄청 갑갑하죠? 갑갑해. 우리 역사책도 지키고 팟짱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10만인 클럽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